새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 송준태 민병철의학원의 원장님께서 이 책을 정리를 하셔서 자, 이 일시티 렉설의 진실이 리겟을 통해서 1903년도에 이렇게 진정한 마인드를 갖고 성장시킨 회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성은, 진정성에 대한 방향성은 개별 상품보다는 브랜드 자체의 노출에 주력했다. 렉솔은 초기 광고에서부터 렉솔이라는 브랜드를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역별로 하나씩 밖에 없는 약국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렉솔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공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 이상으로 적절한 브랜드 마케팅은 중요하다. 브랜딩만 잘 되어 있다면 제품 하나하나를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상표가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광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대표 상품의 광고만으로도 전체 상품 광고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으면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제품을 집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당시 비즈니스계에서는 아직 잘 알지 못했던 홍보나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을 리겟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초기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리겟은 다양한 판촉 방법과 수단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지방의약사들이 회사와 약국을 알리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 자료들을 제공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판촉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약국이 지역사회에 홍보되도록 했다. 매장이 늘어나고 전국적인 캠페인이 가능해지자 회사는 렉솔로 약사들이 지역적 전국적인 판촉 활동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도 제공하였다. Now 렉솔 milk of magnesia in chastity little wafer. 렉솔의 광고. Now 독감 바이러스 백신, 독감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유행성 독감에 맞서 싸우고 통제할 무기에 대한 의사의 조언은 1차 세계대전 후에 12개월 만에 2천만 명 이상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지독한 유행성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2천만 명. 이 하나의 단일 질병으로 인해 한 해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전쟁 4년 동안 16개국 참전국 전체의 사망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육군 의무부와 일반 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전염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능이 좋은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A와 B 모두를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일반적인 감기와 유행성 감기와 호흡기 감염의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래서 백신을, 그러나 일단 독감에 걸리고 나면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백신의 역할은 예방입니다. 면역 반응은 백신 접종 후에 일주일 후에 시작되고 개인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효과는 몇 개월간 지속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백신 접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보호자입니다. 그는 독감 백신과 같은 예방약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몸이 아플 때에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심각한 병에 대해서 자가 진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십시오. 렉솔 약국. 다음은 유명 약사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물로서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약사가 왜 자신이 렉솔 제품을 추천하는지 설명한다.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약사가 왜 렉솔 제품을 추천하냐. 렉솔은 오랫동안
앞서가는 약사들이 선택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이유는 많겠지만 토마스 D. 스웨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등록된 약사이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의 ADC 렉솔 약국의 소유주이다. 나는 우리 매장에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지만은 렉솔 브랜드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제품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렉솔은 그들의 제품을 100%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렉솔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품질을 고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렉솔 제품들은 품질에 비해서 가격도 적절합니다. 어떤 고객도 그보다 더 좋은 조합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약품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렉솔 매장을 방문해 보세요. 그러나 진열된 모든 제품이 다 렉솔 제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렉솔 브랜드 제품을 문의하거나 찾아보세요. 렉솔 브랜드를 사게 되면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즉시 환불도 가능합니다. 서인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디트로이트 대학 졸업생으로서 그는 지역사회의 복지와 건강에 기여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가장 혁신적인 렉솔 약사에게만 주어지는 렉솔 명예 점포상을 수상했다. 렉솔은 판매하는 제품만이 아니라 렉솔의 이미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이 이미지는 렉솔 약사들이 담당할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렉솔 약사들의 자긍심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사업적 파트너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 렉솔이 초기에 실시한 디스펩시아 또 렉솔 런칭 브랜드 광고를 살펴보면 초기에 렉솔이 브랜드 마케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드러난다. 첫 광고의 대상이 된 다이스펩시아는 소화불량을 일컫는 고어이다. 인간의 위는 사람이 입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제를 발생시켰고 현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렉솔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1902년 가을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회사의 첫 브랜드 론칭을 디스펩시아 치료라는 광고로 시작했다. 새롭게 개발된 첫 약품의 이름은 명쾌하고 직접적인 렉솔 디스펩시아 알약이었으며 차질산, 비스무트, 산화마그네슘, 대황, 카시아 및 펩신 성분 등이 포함된 알약이었다. 약품의 성분에 대해서는 포장 라벨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의 비밀을 없애자 주의에 의해 렉솔 약제사들이 요구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총책임자였던 루이스 리겟은 광고가 렉솔 생각을 현실화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신문 광고를 위해 10만 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이 거의 다 사용되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리겟은 계속해서 렉솔 광고를 하는 한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렉솔이 하면은 그 렉솔에 대한 리겟이 운영한다면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디스펩시아 알약은 제품에 대한 선전뿐만 아니라 렉솔 상표를 극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신문 광고였다. 이렇게 렉솔 이렇게 사는데 뭐요? 최초의 광고 디스펩시아 광고 114년 지금으로 119년째 전에 있는 이런 멋진 광고를 보게 된다. 렉솔이라는 회사명의 알파벳이 매일 한 글자씩 공개되었다. 첫날은 R, 이틀 전은 그다음에 RE 하는 식으로 6일간 계속되었다. 대문자의 이 알파벳은
소년 병사들이 들고 있는 깃발이 표시되었고 캡틴 렉솔이 꼬마 병장 처부의 앞으로 뛰어와 차렷젖으로 서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추가적인 자막이나 설명이 없이 매일 광고된 광고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흥미를 자아냈다. 후에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에 의해 공개된 어떤 광고 초반에는 일반적인 군대의 캡틴들이 근육질이고 남성적인 데 비해서 광고에서 그가 입은 오버코트와 코르셋은 너무 여성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좀 그렇게 보이네. 여성스럽게 가슴이 했다. 켄터키 렉싱턴의 모닝 헤럴지에서 근무하는 한 기자는 이 장교가 매력적인 아마존 여전사라고 독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다섯째 날인 금요일에 등장하는 이 만화 패널에는 렉설이라는 글씨가 갑자기 보이고 처음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100명의 소화불량 죄수를 위한 장군의 명령이 노 2701에 의해서 25센트짜리 100알의 렉설 디스펩시아 알약을 공짜로 나누어 드림이라는 부제가 함께 등장했다. 토요일에는 상표명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드러났다. 100통 무료 제공 약속과 함께 25센트를 내고 산 제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에 현금 환불을 보장했다. 25센트. 자, 1센트, 25센트. 토요일의 장군 명령 넘버 4335에는 적군 디스펩시아를 향해서 500발 명중이라고 하며 같은 숫자의 제품 제공을 홍보했다. 매사추세츠의 약제사 헤이즈와 피어슨 회사는 다음 월요일에 다른 광고를 통해서 비로 인해 약속된 물량이 모두 배포되지 않았기에 화요일에 렉솔 디스펩시아 알약 공짜 배포를 재개한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신뢰를 지켰다는 거죠. 다른 지역의 토요일 신문에서는 강렬한 관심이 집중되었음. 캡틴 렉설과 작은 군대는 제작된 광고 중에서 가장 독특한 시리즈를 만들어냄이라고 밝혔다. 이 시리즈는 지역 약제사가 고안해낸 것이라는 내용이 여러 글에 수차례 명시되기도 하였는데 렉설이라는 글씨가 순차적으로 등장할 때에는 호기심으로 인해 신문 판매율이 증가할 정도였다고 한다. 한 카피라이터는 이와 같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의 구상, 그림을 그릴 화가들과 숙련된 카피라이트가 필요하다고 하며 약제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디스펩시아 알약은 앞으로 등장할 약 중의 하나이며 각 질병을 겨냥한 렉설 레미디 제품들이 보장 제도와 함께 팔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렉설 레미디의 전문성을 부여하려는 브랜드 마케팅 노력의 일환으로 당시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던 만병통치약류 약품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처음으로 이 광고 시리즈를 접한 지역은 매사추세츠 워체스터 와 뉴욕 시라쿠사였으며 아이다호 보이시 같은 비교적 외딴 지역은 1904년 7월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이 매력적인 캡틴이 아이들과 함께 매체를 통해서 행진하며 제품을 소개하면서 제품과 렉설 브랜드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렸다. 1906년 11월에는 20세기 도심지에 사는 미국인들이 많이 앓던 신경소모 질환을 위한 글리코인산염이 함유된 강장제 아메리칸 티스 엘릭시어를 소재로 하는 신문 광고가 나갔다. 렉설은 그 당시에 300개의 제품들을 한 질병당 한 약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팔고 있었다. 두루뭉실하게 파는 만병통치 약류의 약품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렉설은 초반부터 효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증상에는 특정 약품이라는 콘셉트를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서 렉설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1907년 봄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필 신문의 광고에서는 꼬마 병장들이 렉설 93 헤어토닉이라는 글씨를 뿌리고 있었다. 캡틴 렉설이라는 독창적인 광고의 뒤에는
노력한 광고인이면서 동시에 유나이티드 트럭 컴퍼니의 회계원이자 비놀체스터 켄트의 사장이던 제임스 테일러 웨더럴드가 있었다. 그는 14년간 여성을 위한 매사추세츠 린 약품 제조사와 리디아 이 핑컴 약품 회사의 제품 광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인물로 자신의 확실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리디아 핑컴 자신의 위험 있는 초상화 이를 포장과 광고물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하던 이미지가 웨더럴드와 리게스에게 영향을 주어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캡틴의 모습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결국 이 캡틴 캐릭터는 남성과 여성 소비자 모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군인 캐릭터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의 이 대비 광고 캠페인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주주들로부터 놀라움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총책임자인 루이스 리겟은 그들의 불안을 1903년 3월 중순에 친애하는 파트너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진정시키려 했다. 광고와 관련하여 렉서를 하는 일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25센트짜리 소화제를 팔아서 우리가 쓰는 이 비용을 다 만회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령위원회가 이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처음 목표는 렉설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소화제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렉설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씩 광고하는 것이 꽤나 비싸기는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을에는 렉설이라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령위원회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구매자들에게 렉설은 이미 여러분의 진열대에 있는 다른 제품만큼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0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캡틴 렉설의 그녀의 아이들을 벌써 사람들의 머릿속에 렉설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소화제를 판매한 양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상점에 벌써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7월 에빌보드에 큰 포스터를 걸 것인데 7월 4일이면 여러분 마을에서 캡틴 렉설과 그녀의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실에 대한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5개월 전 우리는 5층짜리 빈 건물과 그 안에는 채워 넣어야 하는 6,000피트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다음 가을쯤에는 오히려 새 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12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3월 1일에 60명이 되었고 오늘 1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15일 동안에 소화불량 알약 20만 개를 포장하여 내보내고 우리 자체 공장에서 관련된 모든 포장이나 라벨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쇄부서는 4개의 거대 인쇄기와 6개의 프린터기를 한 달 내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주가 40명에서 2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광고부서는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돈 한 푼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허약에 대한 50가지 다른 패키지를 우리 시설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리겟은 브랜딩을 단기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브랜딩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렉설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한 후에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 철자들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렉설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 광고 기법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크게 유행하게 된다. 100년을 앞서간 렉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